서울에 사는 30대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집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로또 당첨만큼이나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평범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서울 30대가 왜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거주하는 30대 가구 중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 수가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1만 7천여 가구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부터 이런 형태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무주택 가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늘어났습니다.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서울에 사는 30대 중에서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30대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8만 3천여 가구에 불과했어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7,800여 가구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죠. 무주택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유주택자는 계속 줄어드는 이 기이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주택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반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이 25%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30대 가구주 4명 중에서 실제로 본인 명의 집을 가진 사람은 단 1명뿐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3명은 전세든 월세든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작년 기준 전국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36%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25%대니까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설상가상으로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대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도 낮아지고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도 강화됐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막히면서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한 문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83.2%가 앞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전세자금 지원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 부족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각종 규제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씩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죠. 게다가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우수한 교육 인프라도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이 폭등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30대라는 연령층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는 보통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살 때는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로도 충분했지만 가족이 생기면 최소한 투룸이나 쓰리룸은 필요하죠. 아이가 생기면 학군도 고려해야 하고 육아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의 가격이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10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인 30대 직장인이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은행 대출도 예전만큼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 심지어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50% 안팎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30대 직장인이 5억을 모으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월급에서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빼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을 10년 동안 모아봤자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또 올라서 목표액은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부모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30대가 집을 사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모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미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더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무주택 가구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택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목돈을 모아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2억 원을 받는 것보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씩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있던 전세 매물마저 사라지니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는 겁니다. 월세로 살게 되면 저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매달 나가는 순수 지출입니다. 월세로 100만 원씩 나가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돈을 저축했다면 집 마련의 종잣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월세로 다 내버리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도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각종 세금 강화로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도 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복권 당첨 수준입니다. 게다가 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률이 더 높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당첨되더라도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건데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더구나 대출 한도도 제한적입니다.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2억 원 정도인데 서울에서 괜찮은 전세를 구하려면 3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족한 돈은 또 다른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대주택 정책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입주 조건도 까다롭고 거주 기간 제한도 있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서울 집중화 현상으로 귀결됩니다.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되고 교육도 서울이 좋고 문화 인프라도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대도시를 육성해서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울에 있고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향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30대 무주택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해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이유로 주거 불안정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회성 지원금 몇백만 원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늘어나지만 무주택자는 월세나 전세금만 계속 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 증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이 대물림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아서 일찍 자산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년들의 좌절감과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취업해서 성실하게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대책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시급합니다. 특히 3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산되어야 하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청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집주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180도 바뀌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죠.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자 가정을 꾸리는 기반이며 자산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활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30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대는 곧 30대가 될 것이고 40대도 같은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보편적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며 저출산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통계 숫자 뒤에 있는 수십만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더 나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